나이와 뭐 성별, 고혈압, 뭐 이런 뇌혈관 질환 모든 위험인자를 다 제외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갖고 있는데 그 지방간 중에서도 좀 진행된 섬유화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주제는요, 바로 지방간과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치매는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 방송 보고 노화를 방지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아니 지방간이 왜 뜬금없이 치매랑 뭔 상관인데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간의 건강과 치매와는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알코올성 지방간 또는 간경화, 간염 이런 게 있으면 간성혼수라는 그런 병에도 이르러서, 간성혼수라는 건 뭐냐면 간 수치가 상승되면서 간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뇌 기능을 떨어뜨려서 혼수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성혼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이 막 심하게 나쁜 분들은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고 횡설수설하고 막 이제 이런 증상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간과 뇌의 건강과는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간이 아주 나쁘지 않은 분들, 간염이나 아니면 알코올성 지방간 아니면 간암 이런 병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흔히 경험하게 되는 지방간도 치매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죠. 원장님, 저도 얼마 전에 병원 갔는데 지방간이라고 얘기했는데 별거 아니라 그러던데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이 지방간은 굉장히 흔한 그런 병이고, 전 세계의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방간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다라고 보고되어진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는 지방간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방간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한 80% 정도가 비만인 분들이 이제 지방간을 더 많이 갖고 있더라. 이제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만하지 않은 분들도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이제 지방간이 나한테 이렇게 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꼭 비만한 분들 빼놓고 비만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이 지방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 세포에 이제 지방이 이렇게 쌓이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이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데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부딪히거나 상처가 난 다음에, 염증이 생긴 다음에 다 회복이 된 다음 보면 이렇게 흔적이 남잖아요. 간도 지방간에 의해서 염증을 일으키면 이게 약간 섬유화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해지면 간경변이라고 들어보셨죠? 간경화증이라고 하는데, 간세포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서 변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경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하게 변화가 되면 이제 간암으로도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방간 하면 그냥 간에 지방이 쌓여 있는 상태고 간염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거 아니고 알코올성도 아니니까 큰 병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지방간 자체가 그냥 더 계속 악화돼서 그냥 치료를 하지 않고 심해지면 간암의 위험인자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치매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지방간이 있는 상태에서는 노화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처럼 이런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더 많이 유발해서 치매를 더 많이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들이 많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인지기능 저하가 더 심해졌고 그다음에 뇌의 용적, 뇌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들은 그냥 이렇게 어느 한 단면에서 요 시점에서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하고 없는 분들하고 비교해서 인지기능을 검사하고 이제 뇌의 사이즈를 이렇게 비교하고 이제 이런 연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연구들이 이제 밝혀졌냐면 스웨덴에서 무려 평균 20년 정도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71년부터 2009년까지 간 지방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조직 검사를 받았던 2,644명 중에서 알코올이나 다른 질환에 의한 간독성이 있는 약물 뭐 이런 원인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비알코올성 지방 간 환자들 656명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일반인 6,436명을 매칭을 해서 11년에서 길게는 28.4년까지 추적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지방간을 진단받았을 때 평균 나이가 48.2세였습니다. 정상 참여자분들은 48.4세였죠. 그러니까 중년의 나이에 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하고 없는 분들하고를 이렇게 이제 한 쭉 20년을 이렇게 봤더니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서는 3.3%에서 일반인에서는 4.9%에서 이제 치매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조직 검사를 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인 상태로 진단받은 그 자체는 치매 위험률을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원장님 안심이네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분들하고 정상인 분들을 한 20년 봤더니 그냥 치매가 발생될 확률은 크게 두 근에서 차이는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나이와 뭐 성별, 고혈압, 뭐 이런 뇌혈관 질환 모든 위험인자를 다 제외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갖고 있는데 그 지방간 중에서도 좀 진행된 섬유화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 그리고 간에 지방이 쌓여있는 그런 경우보다는 이미 염증이 생겨서 섬유화가 생겨서 좀 딱딱해지고 이렇게 질긴 세포들처럼 섬유화가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는 그 자체가 치매 위험인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죠. 그런데 원장님 왜 정상인 그룹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군에서 치매로 진행된 환자들이 더 적었을까요? 그 이유는